네, 우원재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페이스북 읽는 재미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이라 매일같이 양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면 댓글이 확 달리더라고요. 네, 참 다행인 게 이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적폐 세력은 또 적폐 세력끼리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팬도 있어서 네. 열심히 뭐 댓글 보면 아주 그냥 전쟁이죠, 거의 뭐 항상. 예. 저도 요즘 확실히 이게 우리 편, 내 편, 남의 편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편은 또 확실히 우리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지지와 찬사. 그 맛에 전쟁놀이를 하나 봐. 요즘 제가 이게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요즘 전사로 거듭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이제 뭐 칭찬도 있고 뭐 오늘 혹시 그거 봤어요? 낡은 신발. 네, 봤습니다. 구두 오래된 거 신으셨다고 밑창 뜯어진 거를. 그거는 옛날 박원순 시장도 하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네. 왜 떨어진 걸 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예를 들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시장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는 청렴결백한 거를 떠나서 프로페셔널한 문제의 차이 아닌가요? 이게 쉽게 말해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두 정치인께서 달아 빠진 신발을 신는 게 그게 과연 우리가 환호할 일인가요? 혹시 옛날에 기억나요?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문짝대다가 책상 썼던 거? 그렇죠. 멀쩡한 문자 뜯어다가. 왜 요즘 책상 안 비싸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신발가 뭔가 좀 있나 봐요. 그 이번에 서울로 7017 보셨나요? 네. 이상한 신발 막 이렇게 해놓은. 약간 그 무슨 왜 그래요? 병 같아. 신발에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집착이 있으신 건지. 한 맺힌 것 같이. 약간 네,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지 밑창 뜯어진 구두도 신으시고 네. 뭐 신발로 막 이상한 조형물도 만들어서 욕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신발이 낡으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그건 품위 유지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이죠. 예. 근데 왜 그걸 뒤집어가 낡은 신발을 이러고 보여줘요? 시대가 좀 수상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참 우리 쪽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깔끔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와이셔츠가 3,000원짜리를 입더라도 네. 적어도 타인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깔끔하고 말끔하고. 우리는 아직도 없어도 있는 척해야 돼. 그 있는 척이 돈이 있는 척이 아니라 품위에 대한 거죠. 깔끔한 척. 그렇죠. 예. 그래야지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옛 선비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배는 굶어도 왜 이빨 이렇게 쑤시잖아요. 냉수 마시고 꼭 아무것도 그렇죠. 안 먹고 냉수 마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걸으면서 이러잖아요. 다음 방송부터 저도 이렇게 막 좀 뜯고 나올까요, 막? 아니지, 우리 둘 다 이제 티셔츠에 구멍 내고 이 난방은 뭐 15년 됐습니다 이런 거. 우리 PD님도 막 구멍 난 거 이렇게 입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 시대가 수상하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적폐 세력이니까 보수의 품위를 지키면서 가는 게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어도 이렇게 탁 오는데 그런데 요즘 신난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렇죠. 연예인. 뭐 김재동 씨하고 이제 김정은 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네. 왜 갑자기 두 분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김재동 씨가 헌법학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가짜 뉴스를 잡으면서 보면은 너무 많은 가짜 뉴스의 그 근원지가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되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로부터 가짜 뉴스가 비롯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뭐 비하라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죠. 그렇죠. 연예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최종 학력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연예인으로 쭉 하셨고 물론 엔터테인먼트나 쇼비즈니스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이 김재동 씨라는 사람이 헌법이나 사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자꾸 헌법 강의를 하세요. 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교수들도 헌법 강의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헌법이 얼마나 심오한 학문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물론 뭐 일반인이든 어떤 그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1조는 이렇고 2조는 이렇고, 그걸 쭉 읽은 다음에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뜻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하고 돈도 많이 받죠? 뭐 헌법 특강, 뭐 무슨 특강에서 뭐 토크 콘서트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 강의를 해서 돈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강의인지 토크 콘서트인지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주 뭐 김재동 씨는 되게 유명한 좌파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 젊은 애들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냥 혹하는 거예요. 왜냐, 김지동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네임밸류가 있고. 그렇죠. 말을 잘하잖아요. 또 재밌고. 사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헌법에서 막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그 기승전 자유한국당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 듣기에는 아 그래 그렇구나 잘못한 거구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승전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박근혜는 나쁜 사람, 기승전 자유한국당은 나쁜 정당. 기승전 탄핵은 당연한 거. 그런 약간 그런 거죠. 탄핵을 시켜야 하는 것.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헌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헌법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강의를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 사모님? 이게 이제 사모님 발언이 뭐냐면은, 예전에 김재동 씨가 이제 네. 본인의 일이 엔터테이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맨날 나와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우리 사회를 보는데 이 장성급의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영창을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은 웃기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비판을 한 거죠. 사모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영창 집어온다고.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웃으면서 화를 낸 거죠. 이래서 대한민국 군대는 썩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군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현직 군인인데 이건 군 명예실추 아니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냐,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2016년이었나요? 2016년에 이 백승주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하면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김재동이 영창을 갔는지? 네, 영창을 안 간 거예요.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갔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김재동 연예인이 이상하다. 뭐지? 군대 영창 논란, 뭐 김재동 씨. 예. 김재동 씨가 군대 영창으로 혹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창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실제로는 간 적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줌마라고 불러서 갔다는 건 거짓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의 발언이 태도가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했다.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 거짓말이 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반론을 한다는 게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국감? 언제든지 불러라, 협력하겠다. 그런데 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재동 씨가 사실 반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이런 사람 소셜테이너라고 해요. 단순히 엔터테이너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소셜테이너로서 김재동 씨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발언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면 문제,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야,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자, 김재동 씨가 그 전에 혹시 사드 왜 전자파 참여 논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김재동과 그 시읒자 S자라고 하길래 사드인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 먼저 나오길래. 네, 사모님이. 사드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이후 얘기긴 한데, 이제 사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무슨 뭐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다, 성주에서 나가라. 그래서 뭐 사드는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사드가 위험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전자파 참여 논란부터 하면서 각종 선전선동이 들끓면서 마치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약간 그런 양상으로 올라갔었죠. 쉽게 말해서 김재동 씨는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내지는 사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국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꾸 위험하다, 필요 없다, 부적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작 옛날에 자기가 영창 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게 들통났으면은
그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남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벌어먹는 사람이 거짓말해서 들통을 났으면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뭐냐? 지금 김재동 씨 당신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항상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 이거 심각하네요. 연예인의 정치 개입은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요 화두인 겁니다. 이 연예인의 정치 개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물론 연예인도 민주 시민으로서 유권자입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 권리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연예인이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거는 자기가 연예인이라서 가진 거지 정치인이나 특정 학계나 전문 지식인이기 때문에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말을 할 때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를 해서 조심조심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님 희한한 게 있어요. 왜 진보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연예인은 개념 있다라고 얘기하고 보수 성향을 가진 연예인이 나타나면은 꼴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연예인 한 명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 이렇게 떠요. 역사관 논란, 역사관 의심스러워, 네티즌 논란, 뭐 예를 들어 우원재 씨 역사관 논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개념 연예인.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면 개념 연예인이 되고 왜 아직도 리본을 달고 다니고 리본을 달고 있으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 같고 만약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러면 약간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과 언론의 지형의 좌편향성 때문인 거죠. 마치 나와서 내가 대놓고 좌파적 색채를 드러내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면 나는 개념 연예인이고 소신 발언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보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우파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매도당해버리고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떠버리니까 그렇게 좌편향된 상황에서는 연예인들이 제가 예를 들어 연예인이면은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요 연예인들이 정치 개입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예인들 정치 성향을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번 선거할 때도 드러내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재는 못하겠지만 헌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 헌법 강의를 한다거나 틀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책임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관련 좀 물론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시일이 좀 많이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저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거짓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을 해버리면 너무나 쉽게 선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왜 예전에 2008년 광우병 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발언을 한 연예인이 근데 우리 있었어요. 요즘 미국산 소고기 안 먹어요? 다 잘 먹죠. 쉑쉑버거는 맨날 줄 서 있고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웬만한 집 갈비탕 다 미국산이던데. 그렇죠. 그럼 우리 뇌충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예인들부터 해서 웹툰 작가들 등등 광우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냥 그거 읽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뇌충충. 그리고 내숭숭 구멍탁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개념 연예인이가 떠받들면서 그 당시 그렇게 사회 한바탕에 좀 아주 거대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사회적 소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서 한번 겪었으면은 이제는 좀 연예인들이든 아니면 사회적 인지도가 있든 누구든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이 여론이 좀 조성이 돼서 경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멀었다는 거죠. 근데 김장훈 씨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장훈 씨도 대표적인 좀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맨날 근데 이분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봐요. 이분 기부천사 맞아요, 아니에요? 가짜 뉴스 걸러주니까.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장훈 씨의 그 기부천사와 관련해서 반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은 2013년 미국 미라클 투어를 김장훈 씨가 경기도와 문체부의 지원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유방암 퇴치재단 및 대학 한인학생회 등 4개 단체에 총 16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막 발표를 하면서 기억나요. 홍보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각 단체들이
김장훈 씨한테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그럼 이게 팩트가 뭐예요? 라고 반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썬데이 저널이 이거를 보도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김장훈 씨가 거기 반박을 하는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런데 그때 뭐 남학생들도 많이 만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약속한 기부금을 넘게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반론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갑론을박이 취해지는데 결국 일단 확인된 사실은 이 단체들은 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법적인 어떤 뭐 공방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아직 뭐 정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미정인 걸로 하고.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김장훈 씨가 허풍을 많이 떨었다. 이거는 뭐 여러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봉하마을은 뭔가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추모제에서 가수 김장훈 씨가 축하 무대를 해서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올라가면서 제가 얼굴이 많이 상했죠.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삐삐삐라면서 그러면서 제가 밑에서 경찰이랑 한 따까리를 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찌죠. 아니 추모제에 노래하러 온 가수가 갑자기 올라오자마자 욕하면서 내가 밑에서 경찰이랑 한 따까리 하고 왔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아, 눈물 나게 웃겨요.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한 거예요. 밑에서 뭐 주차 문제로 경찰이랑 시비가 붙었다. 아, 이 좋은 날에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막 욕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또 본인이 SNS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뭐 투쟁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권력에 어떤 노이로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공권력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좀 헛소리를 또 하셨어요. 근데 이제 김장훈 씨의 이런 기행이라고 할게요. 이 기행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비행기에서 담배 펴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담배 펴가지고 걸려가지고 잡아서 왜 폈냐 물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뭐 그 외에도 각종 뭐 이상한 발언, 이상한 행동들로 너무너무 많은 사회적 어떤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분의 기행이 그렇게 문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에 대해서는 빠지는 데가 없어요. 맨날 항상 들어가잖아요. 네, 소셜미디어로 항상 누구를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성인군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래놓고 뒤에서는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경찰하고 한따까리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분 실제 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분의 콘서트는 아니고 관련 행사를 가가지고 김장훈 씨를 축하 무대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때가 아마 보령 머드 축제였을 겁니다. 뵀는데 아니 축하 공연하러 온 분께서 30분 넘게 자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부를 얼마를 했고 어디에 얼마를 했고 그래서 참 좀 특이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뭐 언론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이분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주목을 하니까 너무 기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같이 방송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신발을요. 왜 이렇게 생긴 신발 있죠? 앞이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생긴 앞이 이렇게 생긴 신발 있죠. 요정들이 신을 법한 그런. 네. 그것도 이렇게 정말 신발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데 본인 다리에 이렇게 생긴 신발인데 앞에 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요정이 딱 신고 탁 내려오는 듯한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바지도 되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상한 걸 입었는데 이러고 막 걸어오시는데 정말 행동도 기이해요. 근데 딱 앉아서 그때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다른 거 녹화를 왔는데 정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교과서 얘기. 그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죠. 신발만 보고 있었죠, 이렇게. 정말 신발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그러니까 신발이 이렇게 됐는데 앞에 이렇게 딱 돛담배처럼 이렇게 앞이 확 들어섰는데 걷는 모습이 만화책 속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그 정치 얘기를 하니까 참.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재동 씨, 김장훈 씨를 비롯한 수많은 소셜 테이너 분들한테 국민적으로 뭔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예인이면은 아니면 가수면은 일단 본분에 충실을 하고 김재동 씨면은 연예인이잖아요. 엔터테이너면 좀 웃겼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김장훈 씨는 가수시니까 왜요? 쳐다만 봐도 웃기던데 나는. 노래를 그죠? 뭔가 이게 위험 발언인가 왜요? 난 쳐다만 봐도 웃긴다. 이거 피디님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래요. 난 쳐다보면 웃긴다고. 저는 김재동 씨가 막 인상 쓰시면서 막 정치 얘기하면은 좀 보고 있으면 막 되게 막 그게 더 웃겨요? 웃기다기보다는 저 그냥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난 오늘 얘기 들으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어요. 김재동 씨한테. 어떤 거죠?
헌법 교수님들 먹고 살게 좀 그거는 교수님들 하시기 낫다. 그겁니다. 제발 정치든 뭐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고 전문성을 갖춰서 얘기를 하시거나 그게 부족하면은 전문가의 입장을 그렇죠. 인용을 하셔야죠. 아니면 학자들이 쓴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거죠. 그래서 그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원재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페이스북 읽는 재미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이라 매일같이 양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쓰면 분들께. 댓글이 확 달리더라고요. 네, 참 다행인 게 이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적폐 세력은 또 적폐 세력끼리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팬도 있어서 네. 열심히 뭐 댓글 보면 아주 그냥 전쟁이죠, 거의 뭐 항상. 예. 저도 요즘 확실히 이게 우리 편, 내 편, 남의 편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편은 또 확실히 우리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지지와 찬사. 그 맛에 전쟁 놀이를 하나 봐. 요즘 제가 이게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요즘 전사로 거듭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이제 뭐 칭찬도 있고 뭐 오늘 혹시 그거 봤어요? 낡은 신발. 네, 봤습니다. 구두 오래된 거 신으셨다고 밑창 뜯어진 거를. 그거는 옛날 박원순 시장도 하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네. 왜 떨어진 걸 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예를 들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시장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는 청렴결백한 거를 떠나서 프로페셔널한 문제의 차이 아닌가요? 이게 쉽게 말해 서울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두 정치인께서 달아빠진 신발을 신는 게 그게 과연 우리가 환호할 일인가요? 혹시 옛날에 기억나요?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문짝대다가 책상 썼던 거? 그렇죠. 멀쩡한 문짝 뜯어다가 왜 요즘 책상 안 비싸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신발가 뭔가 좀 있나 봐요. 그 이번에 서울로 7017 보셨나요? 네. 이상한 신발 막 이렇게 해놓은 약간 그 무슨 왜 그래요? 병 같아. 신발에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집착이 있으신 건지 안 맺힌 것 같이. 약간 네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지 밑창 뜯어진 구두도 신으시고 네. 뭐 신발로 막 이상한 조형물도 만들어서 욕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신발이 낡으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그건 품위 유지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이죠. 네. 근데 왜 그걸 뒤집어가 낡은 신발을 이러고 보여줘요? 시대가 좀 수상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참 우리 쪽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깔끔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와이셔츠가 3,000원짜리를 입더라도 네. 적어도 타인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깔끔하고 말끔하고. 우리는 아직도 없어도 있는 척해야 돼. 그 있는 척이 돈이 있는 척이 아니라 품위에 대한 거죠. 깔끔한 척. 그렇죠. 예. 그래야지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옛 선비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배는 굶어도 왜 이빨 이렇게 쑤시잖아요. 냉수 마시고 꼭 아무것도 안 그렇죠. 먹고 냉수 마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걸으면서 이러잖아요. 다음 방송부터 저도 이렇게 막 좀 뜯고 나올까요, 막? 아니지, 우리 둘 다 이제 티셔츠에 구멍 내고 이 난방은 뭐 15년 됐습니다 이런 거. 우리 PD님도 막 구멍 난 거 이렇게 입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 시대가 수상하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적폐 세력이니까 보수의 품위를 지키면서 가는 게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어도 이렇게 탁 오는데 그런데 요즘 신난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렇죠. 연예인. 뭐 김재동 씨하고 이제 김정은 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네. 왜 갑자기 두 분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김재동 씨가 헌법학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가짜 뉴스를 잡으면서 보면은 너무 많은 가짜 뉴스의 그 근원지가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되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로부터 가짜 뉴스가 비롯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연예인이죠. 그렇죠. 연예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최종 학력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연예인으로 쭉 하셨고 물론 엔터테인먼트나 쇼비즈니스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겠지만 이 김재동 씨라는 사람이 헌법이나 사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자꾸 헌법 강의를 하세요. 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교수들도 헌법 강의는 어려워요. 헌법이 얼마나 심오한 학문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물론 뭐 일반인이든 어떤 그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1조는 이렇고 2조는 이렇고, 그걸 쭉 읽은 다음에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뜻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하고 돈도 많이 받죠? 뭐 헌법 특강, 뭐 무슨 특강에서 뭐 토크 콘서트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 강의를 해서 돈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강의인지 토크 콘서트인지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주 뭐 김재동 씨는 되게 유명한 좌파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 젊은 애들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 수 그렇죠. 있잖아. 그냥 혹하는 거예요. 왜냐 김재동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네임밸류가 있고. 그렇죠. 말을 잘하잖아요. 또 그걸 재밌고. 모르는 사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헌법에서 막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그 기승전 자유한국당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 듣기에는 아 그래 그렇구나 잘못한 거구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승전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박근혜는 나쁜 사람, 기승전 자유한국당은 나쁜 정당. 기승전 탄핵은 당연한 거. 그런 약간 그런 거죠. 탄핵을 시켜야 하는 것. 헉,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헌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헌법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강의를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 사모님? 이게 이제 사모님 발언이 뭐냐면은 예전에 김재동 씨가 이제 네. 본인의 일이 엔터테이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맨날 나와가지고 아 내가 군대에서 우리 그 사회를 보는데 이 장성급의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영창을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은 웃기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비판을 한 거죠. 사모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영창 집어온다고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웃으면서 화를 낸 거죠. 이래서 대한민국 군대는 썩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군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현직 군인인데 이건 군 명예실추 아니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냐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2016년이었나요? 2016년에 이 백승주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하면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김재동이 영창을 갔는지? 네, 예. 영창을 안 간 거예요.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갔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김재동 연예인이 이상하다. 뭐지? 군대 영창론란 뭐 김재동 씨. 예. 김재동 씨가 군대 영창으로 혹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창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실제로는 간 적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줌마라고 불러서 갔다는 건 거짓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의 발언이 태도가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 미안합니다.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했다.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 거짓말이 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반론을 한다는 게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국감? 언제든지 불러라 협력하겠다. 그런데 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김재동 씨가 사실 반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이런 사람 소셜테이너라고 해요. 단순히 엔터테이너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소셜테이너로서 김재동 씨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발언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야,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자 김재동 씨가 그 전에 혹시 사드 왜 전자파 참여 논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김재동과 그거 시읒자 S자라고 하길래 사드인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 먼저 나오길래 사모님이. 사드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이후 얘기긴 한데 이제 사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무슨 뭐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다 성주에서 나가라. 그래서 뭐 사드는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사드가 위험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전자파 참여 논란부터 하면서 각종 선전선동이 들끓면서 마치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약간 그런 양상으로 올라갔었죠. 쉽게 말해서 김재동 씨는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내지는 사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국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꾸 위험하다, 필요 없다, 부적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작 옛날에 자기가 영창 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게 들통났으면은 그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남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벌어먹는 사람이 거짓말해서 들통을 났으면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뭐냐? 지금 김재동 씨 당신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항상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 이거 심각하네요. 연예인의 정치 개입은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요 화두인 겁니다. 이 연예인의 정치 개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물론 연예인도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입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 권리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연예인이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거는 자기가 연예인이라서 가진 거지 정치인이나 특정 학계나 전문 지식인이기 때문에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말을 할 때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를 해서 조심조심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님 희한한 게 있어요. 왜 진보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연예인은 개념 있다라고 얘기하고 보수 성향을 가진 연예인이 나타나면은 꼴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연예인 한 명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 이렇게 떠요. 역사관 논란, 역사관 의심스러워, 네티즌 논란, 뭐 예를 들어 우원재 씨 역사관 논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개념 연예인.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면 개념 연예인이 되고 왜 아직도 리본을 달고 다니고 리본을 달고 있으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 같고 만약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러면 약간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과 언론의 지형의 좌편향성 때문인 거죠. 마치 나와서 내가 대놓고 좌파적 색채를 드러내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면 나는 개념 연예인이고 소신 발언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보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우파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매도당해버리고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떠버리니까 그렇게 좌편향된 상황에서는 연예인들이 제가 예를 들어 연예인이면은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요 연예인들이 정치 개입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예인들 정치 성향을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번 선거할 때도 드러내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재는 못하겠지만 헌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 헌법 강의를 한다거나 틀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책임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관련 좀 물론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시일이 좀 많이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저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거짓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을 해버리면 너무나 쉽게 선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왜 예전에 2008년 광우병 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발언을 한 연예인이 근데 우리 있었어요. 요즘 미국산 소고기 안 먹어요? 다 잘 먹죠. 쉑쉑버거는 맨날 줄 서 있고 아직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웬만한 집 갈비탕 다 미국산이던데. 그렇죠. 그럼 우리 뇌충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예인들부터 해서 웹툰 작가들 등등 광우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냥 그거 읽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뇌충충. 그리고 뇌숭숭 구멍탁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개념 연예인이가 떠받들면서 그 당시 그렇게 사회 한바탕에 좀 아주 거대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사회적 소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서 한번 겪었으면은 이제는 좀 연예인들이든 아니면 사회적 인지도가 있든 누구든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이 여론이 좀 조성이 돼서 경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멀었다는 거죠. 근데 김장훈 씨는 또 뭡니까? 예. 이제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장훈 씨도 대표적인 좀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맨날 근데 이분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봐요. 이분 기부천사 맞아요, 아니에요? 가짜 뉴스 걸러주니까.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법정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장훈 씨의 그 기부천사와 관련해서 반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은
2013년 미국 미라클 투어를 김장훈 씨가 경기도와 문체부의 지원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유방암 퇴치재단 및 대학 한인 학생회 등 4개 단체에 총 16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막 발표를 네, 하면서 네, 기억나요. 홍보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각 단체들이 김장훈 씨한테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그럼 이게 팩트가 뭐예요? 라고 반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썬데이 저널이 이거를 보도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김장훈 씨가 거기 반박을 하는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런데 그때 뭐 남학생들도 많이 만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약속한 기부금을 넘게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반론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갑론을박이 취해지는데 결국 일단 확인된 사실은 이 단체들은 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법적인 어떤 뭐 공방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좋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미정인 걸로 하고.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김장훈 씨가 허풍을 많이 떨었다. 이거는 뭐 여러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봉하마을은 뭔가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추모제에서 가수 김장훈 씨가 축하 무대를 해서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올라가면서 제가 얼굴이 많이 상했죠.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삐라면서 그러면서 제가 밑에서 경찰이랑 한따까리를 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찌죠. 아니 추모제에 노래하러 온 가수가 갑자기 올라오자마자 욕하면서 내가 밑에서 경찰이랑 한따까리 하고 왔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아, 눈물 나게 웃겨요.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한 거예요. 밑에서 뭐 주차 문제로 경찰이랑 시비가 붙었다. 아, 이 좋은 날에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막 욕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 또 본인이 SNS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뭐 투쟁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권력에 어떤 노이로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공권력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좀 헛소리를 또 하셨어요. 근데 이제 김장훈 씨의 이런 기행이라고 할게요. 이 기행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비행기에서 담배 펴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담배 펴가지고 걸려가지고 잡아서 왜 폈냐 물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뭐 그 외에도 각종 뭐 이상한 발언, 이상한 행동들로 너무너무 많은 사회적 어떤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분의 기행이 그렇게 문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에 대해서는 빠지는 데가 없어요. 맨날 항상 들어가잖아요. 네, 소셜미디어로 항상 누구를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성인군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래놓고 뒤에서는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경찰하고 한따까리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분 실제 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분의 콘서트는 아니고 관련 행사를 가가지고 김장훈 씨를 축하 무대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때가 아마 보령 머드 축제였을 네네. 겁니다. 봤는데 아니 축하 공연하러 온 분께서 30분 넘게 자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부를 얼마를 했고 어디에 얼마를 했고 그래서 참 좀 특이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뭐 언론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이분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주목을 하니까 너무 기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같이 방송을 한번 찍은 적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신발을요. 왜 이렇게 생긴 신발 있죠? 앞이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생긴 앞이 이렇게 생긴 신발 있죠. 요정들이 신을 법한 그런. 네. 그것도 이렇게 정말 신발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데 본인 다리에 이게 이렇게 생긴 신발인데 앞에 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